아파트 규제를 피한 자금 이동이 오피스텔로 이동 중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의 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에 온기가 도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토지라든가 대출 규제가 이제 제외되어 있고요. 또 월세 수익률이 4%대 후반, 거의 4.8%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라든가 가격이 동반해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이동이 투자나 실수요 자금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을 찾다 보니 그 중심에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피스텔은 아파트 규제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가 전세의 또 월세화가 요새 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내지는 최소한 하락의 기대가 있고요.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 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 추이를 보면요. 2022년도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약 3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2024년 이후에 이제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작년 말부터 이제 재상승을 시작해서 현재 평균 매매가는 한 3억 758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하락 국면을 탈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회복도요.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거의 18.9%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관망을 하던 분들이 실거래로 전환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선점하려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회복의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실 부분은 임대 수익률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인데, 보통 이제 평균 임대 수익률은 4.83%니까 지금 국고채가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높은 이윤을 찾아서 오피스텔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강남구, 마포, 영등포, 여의도 이쪽에 관련된 그 유망 오피스텔들을 5개씩 뽑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역별로 말씀드리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강남역의 그 도보생활권에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로 주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노년역이나 노년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곳입니다. 주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그 임대 수요가 많고요. 도곡이나 개포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단기 수요가 많은데 연말이나 이렇게 되면 그 학원가를 찾아서 오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이나 청담 같은 데는 이제 한강 생활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고수익이 나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 쪽에는요, 합정 망원역 인근 오피스텔이 이제 여기는 아시다시피 카페나 푸드 문화가 이제 굉장히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이고, 또 지하철 2호선, 6호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또 마포 구청역 주변, 그 다음에 홍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 서교동 오피스텔 쪽도 생활 가치가 큰 곳이고요. 증산이나 응암 지역 오피스텔도 도심 접근성이 괜찮은데 가격은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마포 지역은 이제 젊은 실수요층이 많고요. 또 생활권이라든가 도심 접근성이 좋아서 월세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의도, 영등포를 포함한 유망 오피스텔 보면요. 여기는 업무지구하고 이제 교통 호재에다 한강 생활권이 겹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리마크빌 영등포, 그다음에 여의도 아리스타 오피스텔, 영등포 SK 리더스 뷰, 여의도 파크센터 오피스텔, 여기는 그 한강뷰가 나오면서 고급 커뮤니티형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입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자유 오피스텔, 영등포 시티아이나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같은 것도 눈여겨보실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비서울에서 한 군데를 고른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판교를 보셔야 됩니다. 판교의 오피스텔은 젊은 층의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1호 대책도 벗어났고, 유기출 대출 규제도 벗어났고, 또 LTV 같은 경우는 70%가 가능합니다. 또 주담대 6억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2020년경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 그러다가 이제 침체기를 맞으면서 그대로 이제 그 건설업체에서 짓질 않는 바람에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된 게 1,400실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93% 이상 감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희소성이 증가됐고, 또 월세라든가 가격 방어력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취득세가 4.6%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등됩니다만 1에서 3% 정도.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아봐야 1%, 2% 정도 수준입니다만 오피스텔은 무조건 다 4.6%로 균일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또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오피스텔의 특징은 풀옵션입니다. 수리비 등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할 때는 비용과 나오는 수익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오피스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0번을 얘기해도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밀집 지역이라든가 반드시 역세권, 교통 접근성을 보셔야 되고 또 소형 수요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위험한 지역은 조금 외곽 지역에 있다든가 아니면 노후단지라든가 아니면 과잉 공급 지역에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이고요. 공실률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입지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다. 잘 나가는 지역은 월세 추이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기조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임대 수익률도 개선되지만 결국에 매매가가 조금씩 따라오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 안정성에 초점을 두신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피스텔 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아파트 대안으로 자산도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걸로 보이고 현금 흐름 목적에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피스텔로 단기 차익을 기대하시는 건 금물이고요. 다만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과 발품을 파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내신다면 이보다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도움되는 투자는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요. 단 아파트엘 같은 대형 오피스텔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소규모인 원룸이나 1.5룸 이런 오피스텔이 더 좋을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